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M스타그램 시간입니다. M스타그램 정말로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빙하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선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보다는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방향을 좌우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서울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 전환도 하락 요인으로 꼽히면서 올해 서울과 부동산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5% 이하로 하락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M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M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일시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해보죠.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데자뷰 같은데 네. 또 거래량 사라졌어요. 네. 네, 당연히 가격도 약세겠죠. 가격도 네. 떨어지고 있고요. 네. 약세입니다. 진짜 네. 데자뷰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동향 그래프를 한번 보면 예.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면 네. 무슨 느낌이 드나요? 저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네. 미술 시간에 보면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이렇게 예. 딱 하면 양쪽을 접는. 양쪽으로 이게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 보여주고 있는데 딱 데칼코마니 같죠? 예. 쭉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예.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네. 다 공통된 현상인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보여지느냐? 시장 분위기를 보면 결국 주택 시장은 집을 사려는 매수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죠. 누가 네. 이기느냐? 서로 지기 싫습니다. 지면 돈 몇 억씩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네네. 양보해야 되는데 네. 서로 지기는 싫은데 자 상황을 보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실 2021년까지는 상승장이었고요. 네. 매도자 우위 시장, 집주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고요. 네. 지금은 사실상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매수자들은 그래프를 보면 답을 줬죠. 자, 우리는 언제 집을 사느냐? 2023년 상반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집을 살 생각은 있는데 네. 하반기 넘어가서 추석 때 반등한 가격은 살 생각이 없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2023년 12월 거래량이 1,700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네. 2023년 작년 1월 거래량이 1,400건이거든요. 네. 그때 막 우리 걱정이라고 지적 많이 했잖아요. 거래 많이 떨어졌다. 1월 분위기 막 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자들은 답을 줬다. 우리는 이 가격에는 사지 않아. 호가를 내려. 네. 집주인들이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될 텐데 네. 집주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금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떨어질 결국에는 떨어지지 네. 않을까? 한 2022년, 2023년 2년 정도 조정이 됐으면 자, 이 정도 쉬었으면 이제 금리 내리면 달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급매물은 싫고 그냥 팔고는 싶은데 네. 많이 안 올라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간 건 맞는데 지금은 호가 내리기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급락은 아닙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그렇죠. 사려는 사람은 지금 나온 매물 중에 제일 좋은 걸 그나마 싼 가격에 맞습니다. 이제 사는 것만 지금 체결이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금리 인하되고 이랬을 때 과연 방향성도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 텐데 자, 그 전에 일십 대책 나왔잖아요. 네네. 예, 재건축 재개발 어쨌든 정부가 나와서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시장 전체도 반응이 없고요. 해당 노원구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전혀 규제 완화가 먹혀들지 않아요? 이번 대책의 방향성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일십 대책이 뭐냐면 크게 두 줄기잖아요. 예. 하나는 공급을 늘리겠다. 예. 두 번째는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 네. 우리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니에요.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인데 예. 우리들은 그동안에 규제를 풀어주고 주택시장을 부양해주는 대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대책 아닐까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은 알고 있죠. 자, 재건축을 풀어주는데 왜 집값은 힘을 못 쓰고 네, 떨어지고 안전진단 있을까? 없이 시작해 이랬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안전진단 없이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네.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통과하고 지금 또 기본 15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안전진단 없이 진행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0년, 10년. 보통 15년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나는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네. 15년 후에 완공이 되는 아파트가 과연 나한테 지금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자 시험은 통과했잖아요. 예. 대학교 입학은 했어요. 예. 자, 졸업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재건축으로 따져보면 졸업하려면 사업성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결국에는 뭐 용적률을 용적률 높게 좋아야 봐.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용적률 높게 준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나왔잖아요. 일기 신도시하고 네. 조금 다릅니다. 좀 일기 달라요? 신도는 네. 100%포인트 정도 더 준다라고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없어서. 않고 있고요. 아, 예. 가장 중요한 거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법 개정이 될까? 일단 대고 생각해 보자. 네. 우리 작년에 실거주 의무 폐지 아, 그랬죠. 예. 1년 지났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도정법이 통과가 될까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네. 최근에 물가 오르니까 또 건축비 올라가죠. 네. 야,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또 사업성이 좋아지겠어? 여러 네. 가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은 아니야. 네.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네네.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 받아야 되는 안전진단을 없이 일단 들어갔다가 그렇죠. 하는 도중에 사업 시행 받- 예, 계획 이전에만 이전에 받으면 되기 받아놔라. 때문에 근데 네. 그 역시도 실은 도정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를 또 갔다 와야 되니까 이제 시장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네. 최근에 좀 보면 일기 신도시도 포함입니다. 네네 재건축을 돌입할 때 조합원들 분담금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늘어나고 3억, 있어요. 뭐 4억, 맞습니다. 과거 개포주공이라든가 또 둔촌주공 때와는 지금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거기가 뭐 5층짜리밖에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동안의 개포, 둔촌, 네. 고덕에 5층짜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80% 정도 됩니다. 하고 거기는 동과 동이 엄청 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80%니까 그냥 법대로 하더라도 250% 적용받으면 예. 일반 분양이 2배 이상 나옵니다. 예. 조합원 수보다 2배 예. 이상 나오는데 당연히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죠. 음. 자, 우리가 그런 재건축만 받기 때문에 재건축은 내 돈을 좀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단지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예. 중층 아파트로 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예. 중층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잘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제 저층 아파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상계주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추가 분담금 5억 이야기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시공사 지금 계약 해지하고 막 네네. 이런 사태인데 예.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2021년과 2023년 건축비 보면 38%가 늘어났거든요. 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이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80%, 용적률 80% 저층 아파트 시대의 추가 분담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뭐 서울 경기권의 5층의 용적률 80%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는 이제 쉽지 거의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15층짜리가 다 맞습니다. 돼 있죠. 네네. 네. 용적률도 높은 상태에서 이걸 허물고 또 재건축을 할 때 거의 이제, 추가 분담금 예.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예. 진행을 해야 되지. 우리 둔촌주공 보더라도요. 둔촌주공도 5층짜리거든요. 예. 그래도 공사비 올려달라 그러고 수많은 지금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 현재로서는 시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비아파트 부분에 이번에 오피스텔 뭐 이런 활성화도 나왔는데 이것도 시큰둥해요. 반응이 이건 또 왜 시큰둥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뭐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공급 대책입니다. 네. 자, 주거 사다리죠. 우리 청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주차장 좀 덜 해도 되고
세대수 기준 완화시켜 줄 테니까 좀 많이 공급을 해. 네. 라고 하는데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네. 왜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분양이 안 고금리에 되니까. 예. 분양이 안 됩니다. 예. 고금리에 전세도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네. 아파트 전세는 괜찮지만 빌라 오피스텔 전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분양이 안 되는데 규제를 풀어줘서 내가 공급을 한다고 네. 고분양가에 미분양 나면은요 한마디로 그냥 파산하거든요. 네. 안 합니다. 안 하는 분위기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들어오지 않고요. 결국에는 시장을 살려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하나도 아니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급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네.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아마 공급이 늘어나는데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이야기를 보면 일십 대책은 큰 틀에서 집값을 다시 뭐 올린다던가 이런 그럼요. 부양책은 못 된다라는 건데 네. 소장님 이게 말이에요. 네. 또 다른 향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최근에 여러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여기 앞에 하나가 붙죠.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네네. 기존의 5.6, 5.7%의 주담대금리 3.4로 갈아탄다. 이렇게 되면 네. 기존에 못 버티고 이자를요. 네. 물량을 던질 사람들이 다 부동산 자기 집을 지킬 수가 있겠다. 그럼 다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집값을 오히려 버틸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인기인데 요즘에. 인기죠, 인기죠. 저도 관심 있습니다. 예. 이거 진짜 편한데 우리 대출 한번 하러 가면 은행 가서 비교하기도 힘들고요. 예. 뭐 사실 뭐가 답인지도 잘 모르는데 예. 온라인으로 한다? 뭐 시대 흐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지금 5% 받고 있는데 예. 3%대 있다면 예. 굳이 금매로 내가 집을 팔아야 돼? 예. 금매물로 파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맞아요. 못 예. 버텨서 예. 스트레스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금매물로 파는 건데 네. 쉽게 대환대출 할 수 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매물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네. 매물이 늘어나는데 자 나는 손해보기 싫어. 매물 좀 줄여야 되겠어. 네. 일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네. 1년, 2년 더 버텨보겠다라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하락을 좀 멈추는 데는 저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또 팽팽한 줄다리기가 또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 하락이 이게 당장 반등을 하기는 어려운데 음. 큰 폭의 하락도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랠리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중개사분들은 안 좋아하죠. 야, 이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예. 이게 거래는 또 계속 안 돼. 힘대결이니까. 힘대결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대환대출이 된다면 또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한 줄기에 빚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힘대결이 언제 위로든 아래든 끝날까요? 이제 금리를 이렇게 대환대출로 더 싸게 지금 뭐 갈아타면서 집주인들도 버티고 매수자들은 또 버티고. 네. 그럼 언제 결판이 나요? 이게 경기로 나나요? 뭘로 이게 결국에는요. 판가름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입니다. 예. 두 가지예요. 지금은 기대감이 낮으니까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물건 위주로만 움직이잖아요. 예, 몇 금매물 개만. 위주로만 네. 몇 개만 움직이는데 이 기대감이 어떨 때 생기느냐.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대감에 먹고 살거든요.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기다릴 때가 아니네. 나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네. 빨리 들어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금리가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상반기에 한번 내리느냐 네. 아니면 올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내리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정책이 공급 정책만 나왔는데 정부가 안 되겠네. 좀 부양해야겠다. 우리 예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온다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입주 물량 줄어들고 있죠. 네. 인허가 물량 줄어들고 있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물린다면 2024년에 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겠으나 네.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될 수는 있습니다. 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한켠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이미 집을 살 사람들은 다 샀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가 더 있겠느냐라는 거 하나 하고 네네. 지금 안 그래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때 또 뛰어들면 이번에는 한국이나든가 정부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대출 규제를 할 거다.
여기서 더 늘어가면 한국 경제 뭐 진짜 위험하지 않느냐, 또 빚내면서 소비 못하지 않느냐, 네네.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하락할 거다. 하향 네, 안정화. 하향 안정화된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적어도 2024년 시장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집값 인플레라고 하잖아요. 집값 버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버블이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 하락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요.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역별로 노원구, 상계동 쪽 이런 쪽은 많이 떨어진 지역들도 있고 네. 안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아닌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계부채 얘기하는데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 가계부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 보셨잖아요. 진짜 문제는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는 개인들도 관리하고 있고요. LTV, DSR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만 조심한다면 저는 네.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기업부채, PF 대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역시 부동산 PF가, 그러니까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요, 그렇죠. 예, 더 네. 크고 가계부채는 뭐 뒤다.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뭐 금리가 떨어지는 때 효과도 있고, 그러나 그렇죠. 분명히 경기라는 변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좀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린 주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에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 아필드. 이미 미국 쪽에서는 파열음이 여러 번 나고 있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 쪽의 상업용 부동산이 저렇게 무너진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뭐 빌딩이나 상가에서 우리는 공실이 그래도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건물주 분들이 저렇게 많아서. 버티기는 버티는데 힘듭니다. 지금 또 우리도 힘들어요. 지금 상가 오피스텔 시장은 결국엔 또 고금리에 맞물리는데요. 예. 주택 시장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뭐 네. 여러 가지 변수들, 정책이나 네. 공급 물량, 경기 상황을 보는데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오직 금리입니다. 예. 지금은 임대료, 네. 월세보다도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듭니다. 이미 코로나- 터졌고요, 거기는. 이미 네. 터지고 있고 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택근무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네.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금리가 내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이 고금리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1년, 2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예.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있는데 건물주들이. 건물주들이 예. 이게 1년, 2년, 3년 앞으로 더 지속이 된다면 못 버티고 금매로 던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더 트리거로 따진다면 더 주택 시장의 뭐 이런 집값 하락보다는 맞습니다. 훨씬 더 단기간에는 미분양도 더 크고요. 건설회사들을 압박하는 요인들도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